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엄보라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스테퍼니 브릴과 연구진이 수행한 Interfered Naming Therapy for Aphasia, INTA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는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4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실어증 환자의 명명 오류는 단순히 언어 처리 기능의 손상 때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의미 정보의 선택, 주의 전환, 방해 자극 억제 같은 실행 기능도 말하기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는 비슷한 단어들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주변에서 다른 말소리가 들리는 등 다양한 간섭 환경이 발생합니다. 이때 목표 단어를 선택하고 다른 단어를 억제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처리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INTA는 단어를 말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언어 처리와 실행 기능을 통합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료법입니다. 간섭 자극이 있는 상황을 일부러 설정하고 방해 정보를 억제한 채 정답을 도출해내는 전략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실제 회화 환경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간섭 기반 명명 훈련이 실제로 실어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행동적 측면과 신경학적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치료법인 INTA를 4주 동안 적용하고 훈련 전후에 순수 명명과제와 간섭 명명과제를 비교함으로써 환자들의 이름대기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또한 fMRI를 통해서 치료 전후의 뇌 활성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 치료가 언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실행 기능, 뇌 영역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단순히 말을 잘하게 만드는 치료가 아니라 실행 제어 능력까지 함께 회복시키는 통합적인 언어 재활 접근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본 연구에는 총 19명의 실어증 환자와 22명의 정상 대조군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이름대기 하위 검사에서 100분위 점수가 90 미만인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실험 설계를 살펴보면 연구는 총 6주간 진행되었고 그 안에서 평가와 치료가 번갈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치료 전에 2가지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한 순수 명명과제 평가 T1이고 두 번째는 fMRI 장비를 활용한 간섭 명명과제 평가 T2입니다. 3주차부터 6주차까지 총 4주간 치료가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INTA 치료가 매일 적용됐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시 2가지 평가가 반복되었습니다. fMRI 간섭 명명 평가 T3와 컴퓨터 기반 순수 명명 평가 T4가 이루어졌습니다. 치료 순서에는 ABBA 또는 BAAB 방식의 교차 설계를 적용했고 치료 효과가 특정 시점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fMRI 간섭 명명 평가 과제를 살펴보면 이 과제는 그림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각적으로 다른 단어나 소리가 함께 제시돼 주의를 분산시키는 환경에서 목표 단어를 인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방해 자극은 총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 폼은 목표 단어와 의문적으로 유사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캣테, 카츠처럼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제시됩니다. ASSOC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로 원숭이가 들릴 때 그림은 바나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CATG, 같은 범주의 단어로 램프가 들리는데 그림은 촛불이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unreal, 의미적으로 무관한 단어를 말하는데 키위가 들리는데 침대 그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noise는 단어가 아닌 비언어적 잡음으로 250에서 350Hz의 무의미 소리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극 구성은 언어적 자극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간섭까지 고려해 환자의 실행억제 능력과 주의 전환 기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fMRI 실험에서는 이 5가지 자극 조건 전체가 사용됐고 실제 치료 세션에서는 폼과 ASSOC 두 조건만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의미와 의문 간섭이 명명과제에서 핵심적인 방해 요인이고 치료 효과가 두드러지는 조건이라는 점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INTA 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INTA는 2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해 자극 이해 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4개의 그림 중 들리는 단어와 일치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AB라는 단어가 들리면 그에 맞는 원숭이 그림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치료사는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방해 자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단계는 단어, 그림 간의 의미적 연결을 강화하고 이후 명명과제에서 의미 간섭을 억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섭 상황 속에서 단서 기반 명명 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그림이 제시되고 동시에 청각 쪽으로 방해 자극이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그림과 함께 원숭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환자는 방해 자극을 억제한 상태로 그림의 이름을 말해야 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치료사가 점진적인 힌트를 제공합니다. 힌트는 2가지 방식으로 나눠 제공됐는데요. 폼 조건에서는 음운 기반 단서가 제시됩니다. 음절수, 시작 소리, 첫 음절, 정답 말해주기 순으로 진행되고 ASSOC 조건에서는 의미 기반 단서가 제공됩니다. 상위어, 정의, 문장 완성, 정답 듣기 순서로 점진적으로 의미 접근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정답 유도보다 단어망에서의 점진적 접근과 실행 억제 조절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고 실제 회화 환경에서의 표현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힌트 제공 방식의 자세한 예시입니다. 연구에서 활용된 이름대기 과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 자극 이해, 앞서 말씀드린 치료의 1단계 훈련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청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듣고 제시된 그림들 중 해당 단어와 일치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퓨어 네이밍, 순수 명명 과제로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말하는 전통적인 명명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피어드 네이밍, 본 연구의 핵심 과제로 그림과 방해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 상황에서 그림의 이름을 말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fMRI 환경에서 수행되고 2가지 형태의 영상 데이터가 함께 수집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MRI, T2로 뇌의 활성 변화를 측정하고 두 번째는 구조적 MRI, T1으로 해부학적 정보를 확보합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동 결과를 보면 치료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순수 명명 과제와 간섭 명명 과제 모두에서 명명 정확도가 유의하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간섭 조건에서는 ASSOC,
의미 기반 방해 자극 환경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찰됐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는 정답 도달까지 필요한 단서 단계 수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환자들이 더 적은 도움으로 목표 단어를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치료 이후에 반복 오류의 빈도도 감소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환자들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자극에 더 유연하게 반응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치료를 통해 단어를 인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의 조절과 실행 제어 능력까지 함께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INTA 치료 전으로 나타난 뇌 활성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먼저 A파트를 보시면 치료 전인 T2 시점에서 우측 후두부와 측두부, 그리고 우측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IFG 삼각 부분이 강하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파트에서는 치료 전후를 비교한 결과로 T2보다 T3에서 활성 감소가 나타난 부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측 링구얼 자이러스, 손해, 프리큐니어스, 그리고 우측 전두엽과 측두 후부, 후두 상엽에서 뚜렷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훈련된 자극 항목에서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우반구 과잉 활성화가 줄고 자반구 언어 네트워크의 재활성화가 이루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파트에서는 치료 전의 수행 능력을 공변량으로 넣어 분석했는데요. 치료 전 명명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측 중심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더 컸고 관련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치료 전의 언어 능력 수준이 뇌 활성 패턴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파트는 치료 후 향상 정도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향상이 클수록 특히 ACC의 활성은 감소했고 좌측 인슐라와 같은 핵심 언어 처리 영역의 활성은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어 인출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효율적인 뇌 사용 전략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어증 환자와 정상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뇌 활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먼저 A파트에서는 치료 전 실어증 환자들이 대조군보다 더 넓고 강한 뇌 활성을 보였던 영역이 확인됩니다. B파트는 치료 전후 비교에서 나타난 차이인데요. 실어증 환자들은 우측 손해, 레프트 미들 오시피탈 자이러스, 좌측 인슐라 등에서 대조군보다 더 큰 활성 감소를 보였습니다. C파트에서는 치료 후 활성 증가가 대조군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영역을 보여줍니다. 특히 좌측 인슐라와 좌측 IFG에서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이는 핵심 언어 네트워크의 회복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는 인슐라 영역의 활성 증가량이 실어증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는 방해 자극 종류별로 치료 전후 뇌 활성 양상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A파트를 보면 방해 자극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B파트에서는 치료 전후로 각 방해 자극에 따른 활성 감소 영역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ASS-OC 조건은 가장 넓고 뚜렷한 활성 감소가 있었고, 이는 의미 처리 및 실행 통제와 관련된 영역이 치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폼 조건은 손해와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제한적 변화가 있었고, CATAG와 언릴 조건은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만 관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미 간섭 상황에서의 전략적 조절 능력 회복이 INTA 치료의 주요 기제임을 뒷받침하는 신경적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영상 결과를 요약하면 치료 전에는 실어증 환자들이 우반구의 비언어 영역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성은 언어 기능이 손상된 자반구 대신에 우반구가 보상적으로 동원돼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언어 처리를 시도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치료 후에는 자반구 언어 네트워크가 점차 재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좌측 인슐라, 좌측 IFG와 같은 전통적인 언어 영역에서 뚜렷한 활성이 증가했고, 이는 보다 효율적인 언어 인출 경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ASS-OC 조건을 중심으로 한 훈련이 폼보다 더 넓고 명확한 활성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INTA 치료가 단순히 특정 기술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언어 회로를 중심으로 넓은 보상 전략이 재조직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이번 연구는 실어증 회복이 단순히 손상된 언어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경 네트워크의 재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에서도 치료 이후 자반구 언어 네트워크의 회복뿐만 아니라 손해와 ACC 등 비전형적 언어 관련 영역의 활성 변화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는 언어 회복이 전통적 언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의미 기반 자극, ASS-OC가 음운 기반 자극보다 더 넓고 강한 뇌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INTA는 단어를 맞추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의 전환, 방해 자극 억제, 의미 선택과 같은 실행 기능을 언어 훈련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치료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또 INTA는 행동 개선과 뇌 기능 개선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 이 치료가 인지 언어 기능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신경 재활의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개별 환자의 보상 활성화 양상이 매우 다양해서 신경 기반 언어 치료 연구에 큰 도전 과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어증 환자의 언어 회복을 위해 제안된 INTA 치료법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